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코스피도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뭐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다소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이베스트하고 그리고 요 유안타하고 보면 일단 이베스트는 바닥에 안 도달했고 유한타는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표로 봤을 때 유한타에서 잡는 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면 지수 이평으로 잡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다르게 나타날까? 예, 좀 이상한데 가격을 고저종으로 돼서 그런가? 종가로 잡아보면 예, 고저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는 자생적으로 아주 좋아질 가망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나빠지지 않을 그런 체력은 된다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 변동성이 낮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벌었으면 내일 내린다 그러면 어쨌든 이틀 동안은 잘 버틴 겁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소화해 나가면서 3월이 물가가 정점이고 5월에 후행적으로 3월 물가가 정점인데 5월에 후행적으로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게 950억 달러부터 진행되는데 총 4조 달러를 줄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3년이 걸립니다.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배 늘린다 하면 그래도 한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외국인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럼 대형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자꾸 파는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바닥을 치고 달린다면 외국인 매도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를 피하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피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코스닥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텼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종목들입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가치 10배 이상이고. 이 10배 이상이지만 주가가 잘 버틴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주가가 못 버티고 떨어지고 반등도 약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보여줬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슨 매력이 있느냐?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 매력이 없는데 그게 되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든 자금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틸 것이다. 다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지금 막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까먹기 전에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면, 일단 굉장히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면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설마 뭐 이걸 보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파빌리온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환경과 사람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파빌리온에서 이제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파빌리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회사하고 같이 뭔가 투자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익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미팅이 있는데 가능하면 뭐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시점은 한 9월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자금 스케줄에도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매력적인 투자처에 대한 기회를, 물론 그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파빌리온이 투자를 타진하고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우리 쪽에 같이 투자를 하자. 이 같이 투자한다는 이유는 사실 뭐 말이 협업이지만 제가
예, 교수님을 열심히 예, 열심히 괴롭혀가지고 교수님 우호 지분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커터를 열었다라는 이런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 클라우드 펀드로 이거는 저 유사술신에 해당이 안 되고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드로 기회를 드리는 방향으로 9월이니까 자금 스케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한 7월 이후로 이렇게 공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태양광 이 지붕 임대 쪽도 열심히 한 결과 이제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회도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글쎄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밴드를 만들고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밴드를 만들지 예, 이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다라고 주식 외적인 부분이지만 어차피 저랑 여러분은 이제 경제적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요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까먹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라 진짜 메인이 따로 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가 해서 뭔가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세상을 놀라게 할 수는 있고 뭐 100배 정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보다 이 파빌리온이 주축이 됐을 때 이런 임팩트도 훨씬 커질 거고 세상이 더 많이 놀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욕심이면 단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런 데랑 같이 여기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한 7월 정도에 클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답답해. 예. 다음에 제가 기억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거 녹화할 때 제가 거의 졸면서 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처럼 이제 음주를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졸면서 한다든지 이러면 실효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제가 멀쩡하게 하면 뭔가 실효효가 꼭 하나 찍힌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실효효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밌는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루는 다른 부분보다 이 태양광 발전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자외선 맞을 겁니다. 자외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때렸을 때 발전이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요 각도가 달라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지다가 양면형 패널 같은 경우는 해가 질 때 약간 뒤에서 때리는 게 있고 반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있고 해서 한 3% 정도 효율이 더 나는 뭐 이런 정도인데 파루 같은 경우는 요게 움직여서 돌아갑니다. 해가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해가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효율이 한 38% 정도 더 난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반경이 넓어서 촘촘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파루 같은 경우는 어디에 혜택을 받냐면 농지에다가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하는 이런 형태의 발전소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정도 가리면 한 90% 정도까지는 1조가 된답니다. 그 농작물에. 그러면 실제 소출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파루가 그런 그 농업
하고 병행하는 이 태양광 발전이 정책으로 채택이 됐을 때 수혜를 봤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지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나머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크게 또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A라는 분은 매일 시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B라는 분은 안 봅니다. 근데 A라는 분은 보시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와, 또 이거 안 올라가네.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또 안 내려가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고통이고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주식 투자 실력의 개선이 없는 거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난 주식 투자 진짜 열심히 했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주식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랑 주식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NF 테크놀로지 단기적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명확하면 또 답을 드리기가 좋습니다. 물론 1, 2개월 사이에 제가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확률적으로 나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런 목적이 질문의 의도가 뚜렷하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아주 큰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대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생각이 났는데 이제 파빌리온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뭘 하는지 정리해서 보냈더니 제가 봐도 좀 하는 게 맞네. 예, 생각보다 좀 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2개, 이사 하나, 감사 하나, 그리고 회장 하나. 이거는 이제 대한탐정협회 경남협회장입니다. 그리고 부장, 그 종합경찰신문 경제부 부장이고. 그래서 하는 게 한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에 있어서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 그래도 8호가 최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목표가를 3,000원으로 잡으신 것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간을 정하자면 조금 힘들지 않은 구간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이 되는 게 저항으로서 좀 강한 자리가 여기. 그리고 매물대 중간 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앞서 가지고 생각하셔야 될 게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우선한다. 네. 왜냐면 이제 주식을 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식을 파는 걸 다 받고 올라가야 되니까 매도자가 많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매도는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 깨면서 내려간 장대 음봉의 중간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지지력이 나왔고 그 지지가 주가가 떨어지면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저항을 한 자리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위에 자리까지 받을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 장대 음봉의 상단이기 때문입니다. 장대 음봉의 상단에 거래량이 누적된 자리가 많습니다.
그럼 이 자리 역시 저항으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물대 중간인데 여기서는 이전에 이런 지지선이었던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 세 자리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8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상보처럼 아주 새끈한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말씀드린 그 태양광 이동 아니 그 햇빛 추적식 태양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에 부합해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관심을 받을 것인데 현재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목표가를 3,000원 잡으셨으면 이 자리에서 조금씩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3,000원이면 나 3,000원 되면 딱 팔 거야 이게 아니라 3,000원에 가까워지는데 어떤 리스크하고 기대 수익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 3,000원 안 되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3,000원을 목표가를 해서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흐름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네, 조일 알루미늄은 작년에 급등하고 올해 큰 재미없는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2,200원 이하에서 사서 2,500원 이상 되면 절반을 팔고 그리고 3,000원에 전체 물량 다 매도하고 그럼 요것도 한번 2,500원 3,000원 자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2,500원이라는 기준은 뭐 앞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오래 못 버티니까 이 자리에서 이쯤 되면 판다라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3,000원에 다 판다. 올라가서 매물 소화하다 다시 올라가는데 3,000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냐 그러면 딱히 의미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요때 단기 고점의 자리였구나. 네, 그러면 3,000원 같은 경우는 못 넘고 밀리거나 아니면 크게 뚫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잘한 기준이고 잘된 기준이고 또 잘하고 계신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떠냐? 그래 뭐 대응은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회사가 어떠냐? 네,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자산 가치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준수합니다. 준수하고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원료를 쓰기 때문에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 빼고는 특별히 나무랄 게 없다.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비중 조금씩 줄이고 계시다가 이런 거 한번 터지면 진짜 숨이 쉬어지는데 예, 원재료비 인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단기적으로 6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는 과거에 어땠는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60주선 바닥을 기다가 60주선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한참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로 깨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바닥 다지고 60주선 극복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유력한 그런 상태다 볼 수 있고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요 상단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상단까지 보셔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 살펴보고 우리가 자주 다루는 익숙한 종목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기세가 좋았던 인터로저를 살펴보면 인터로저가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등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로저의 상승 동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인터로저를 계속 사는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걸 제외하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물려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
부분이고,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로조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양호하고 수급 주체도 좋기 때문에 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다 부진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단발성 반등인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하반 경직성에 의한 반등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여건 자체는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좋지 않은 흐름이 개선될 만한 재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나쁜 것만 열거하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실패해서 수율 30%도 나온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희생양 찾기 위해서 뭐 불량품이나 뭐 고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문제가 생기고 기존 사업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위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낸드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만 공급이 계속 늘고 있어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불량품을 파는 삼성 주가가 떨어진다.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럼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파운드리 쪽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일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전에는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월까지 계속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급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때리게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HK가 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HK는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계속 늘어서 이제 9.2%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 10% 넘어가면 합법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HK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10%로 늘어나서 그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을 보는 건 이제 택배 문제가 조금씩 1달러대를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이게 채용 개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떼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회사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 참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 외에는 특별히 나쁠 게 없고, 그 파업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니 파업 사태 맞습니다. 파업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인데, 그 근로자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맨들은 사실 법적인 근거로 싸웠을 때는 CJ 대한통운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련 일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주워 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과거에 지지가 나오던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반등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4월 말에 보호 확약 물량이 나오니까 그 전에 뭐 주가를 어쨌든 지켜야 된다. 주가가 내려가 있는 것보다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낫고, 더 높이 올라가면 때리기가 더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어떤 억측을 받고 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잘 버틴다. 이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렇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짭짤한 재미를 본 LG 그룹주가 LG 전자에서 전장 부품 떼어내고 LG 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 떼어내고 뭐 이런 구조 작업을 병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호확약 물량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 물량 쏟아지기 전에는 주가 부양 다소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만 괜찮지 나머지 관점에서는 이 주가를 과연 얘가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까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까면 잘 올라간다는 이런 징크스가 있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이 계셔도 크게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드렸는지 글로만 썼는지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에서 매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날. 그리고 거래가 터졌다. 이거는 이제 나쁜 징조입니다. 고점에서 이러면 키움증권의 매도가 적었다 해도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키움증권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건 맞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폭풍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상보 같은 경우는 또 단기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설명 가능한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은 그렇게 살펴봤고 더 봐야 될 종목들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한제분 보겠습니다. 대한제분이 단기적으로 부진하긴 하지만 이 주가가 단기 조정의 차원에서 보면 고점 대비 10%도 빠지지 않은 상태고 이 중심선 위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격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가 상승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동기도 있고 하지만 또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건 경계를 하는 이런 정도로 사고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대한제분도 땅 장사 통해서 이런 초과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좋은 시가총액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 또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이 번질 수 있지만 대한제분은 곡물가격 상승, 상속 문제 이 두 가지로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많이 살펴보는 종목 중에 제노레이인데 뭐 특별히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추세 따라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흐름이 주봉에서의 상단을 자극해서 상단을 자극해서 급등 패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제노레이가 주도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시장에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정도로 보고 관심을 받았다 식었다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진 플라임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플라임은 작년 4분기 실적 양호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 성격의 어떤 관심으로 이 우진 플라임을 보고 있는데 우진 플라임이 이렇게 좀처럼 저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이제 그런 어떤 경영진을 교체를 하거나 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빨도 안 들어가게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해석이 안 되고 다만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하고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런 반짝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진 플라임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특히 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조선주? 뭔가 지금 상태가 그런데 일단 1차 상승하고 에너지 축적하고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흐름이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이 우진 프라임의 가치에 비해서 예,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흐름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서, 여기서 꺾이면 또 모르겠죠. 꺾이기 전까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